4. 형태의 세계를 창조한 방법. 이번 장에서 우리는 상승 마스터들의 기본 우주론, 즉 우주가 어떻게 그리고 왜 창조되었으며 우주의 기본 법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독자에게는 이것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상위 영역의 힘이 유입되는 열린 문이 될 자아의 잠재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음 장에서 설명할 실질적인 여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계층 구조. 과학은 우주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거시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분자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은 분자들의 기능을 유도하는 법칙들이 정한 틀 내에서만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들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자들은 원자의 기능을 유도하는 법칙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과학이 밝혀낸 계층 구조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들은 이 계층 구조를 더욱더 확장하면 궁극적으로는 계층 구조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창조주에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승 마스터들이 설명하는 창조주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신의 이미지와는 크게 다릅니다. 특히 유일신 종교에서 말하는 남성적인 신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즉, 큰 흰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일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세상을 넘어선 세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형태의 세계라고 합니다. 형태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형태가 있으며 형태를 통해 다른 것들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제한된 자각에서 시작하여 더 높은 자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의 세계는 심지어 우리가 신과 분리되어 있는 분리된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 및 서로와도 분리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분리조차도 우리가 자각을 성장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한적인 상태에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상태보다 더 큰 존재이지만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더 높은 상태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각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아무리 제한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여전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형태의 세계 너머에 있는 것. 상승 마스터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이 형태의 세계 중 특히 물질 우주에 기초하여 삶을 바라보는데 익숙할 뿐만 아니라 말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아주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 말은 분리된 형태의 세계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다른 것과 명확하게 분리된 형태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대비를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은 분명하게 정의된 혹은 선형적인 차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형태의 세계를 넘어선 실체의 일부를 말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승 마스터들은 형태의 세계를 넘어선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만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성. 그러면 선형적인 마음은 곧바로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고 언제 창조되었으며 누가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오직 차별화된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런 차별화된 세계에서만 선형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이 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성은 항상 존재했으며
따라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전체성은 비선형적인 세계이며 따라서 선형적인 세상에 사는 존재가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체성 안에서는 분리된 형태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체성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제한된 인식에서 출발하여 더 폭넓은 의식으로 성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형태의 세계를 창조한 존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스스로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는 방식으로 창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창조주는 먼저 전체성과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진 구체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각각 특정한 형태의 세계는 창조주와 같은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개별적인 존재에 의해 창조됩니다. 창조주는 전체성에서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형태의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형적인 말과 개념을 사용해야 하므로 창조주는 자신의 주위에 둥근 경계를 정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는 전체성 내부에 존재하는 구체를 창조하지만 그 구체의 진동수는 전체성의 수준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체가 전체에서 분리됩니다. 다음 단계로 창조주는 이 경계 내부의 공간에서 물러납니다. 창조주는 특이점 안으로 물러나며 따라서 구체의 나머지 부분은 허공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형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전체성은 아주 높은 형태의 에너지로 채워져 있으므로 분리된 상태를 만들어내거나 전체성에서 뭔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리된 형태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주는 먼저 에너지와 형태가 없는 허공부터 창조해야 합니다. 허공은 이것을 말합니다. 다음 단계로 창조주는 형태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기본적인 에너지를 창조합니다. 마스터들은 이 에너지를 마터빛 혹은 어머니의 빛으로 부릅니다. 이 에너지를 여성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분리된 형태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주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의 분리된 힘 혹은 요소를 정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힘, 확장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이 바로 창조주가 허공의 중심에 있는 특이점으로부터 뭔가를 투사하는 데 사용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확장하는 힘이 수축하는 힘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도 창조되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빅뱅이라는 개념을 살펴봅시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물질 우주의 창조는 모든 에너지가 특이점 속에 응축되었을 때 시작되었으며 그 후 이 에너지들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방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폭발은 밖으로 나가는 힘이기에 조직화된 구조물을 형성하지 못하는 확장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빅뱅 모델은 오직 확장하는 힘과 균형을 맞추는 수축하는 힘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힘이 균형을 유지해야지만 특정한 형태가 창조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들에 따르면 창조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장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즉, 창조주가 형태의 세계를 위한 건축용 재료로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우주 에너지를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최초의 극성, 즉 확장하는 요소로 남성을 상징하는 창조주와 수축하는 요소로 여성을 상징하는 마터빛 사이에 극성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도교에서 말하는 음양의 개념처럼 일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개념과 다소 유사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자면 밖으로 나가는 힘은 의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자각하는 존재는 창조하고자 하는 형태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정신적 이미지를 마터빛 위에 겹치거나 투사할 수 있고, 그러면 마터빛은 자각하는 존재가 상상했던 형태의 매트릭스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조의 능동적인 요소는 의식이며, 이 의식이 수동적 요소인 에너지의 특정한 형태를 취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마터빛을 정의하고 난 후 특이점으로부터 마터빛을 밖으로 투사했으며, 마터빛이 허공 속의 첫 번째 구체를 창조했습니다. 허공은 비어 있었지만 첫 번째 구체에는 특정한 범위에서 진동하는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각하는 존재들의 창조. 이 첫 번째 구체가 창조된 후 창조주는 그 구체 속에 존재할 어떤 구조를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창조주는 마음속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마터빛 위에 투사하거나 겹쳤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마터빛을 영화의 화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화면 자체에는 이미지가 없지만 그 위에 투사되는 어떤 이미지든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창조주는 많은 자각하는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첫 번째 구체 속으로 보내거나 투사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창조주 자신의 존재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각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창조주의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소화된 자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존재들은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개별적인 존재를 유지하면서도 창조주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국소화된 자각에서 출발하여 점차 자각을 확장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형태의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의 목적은 더욱 많은 창조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주 자신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국소적인 자아감으로 시작한 첫 번째 존재들은 창조주가 이들을 위해 마련한 환경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허공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다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 창조된 존재가 어떻게 구조물들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존재는 미리 정해진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 환경에서 점차 자신의 창조력을 배웁니다. 자신의 창조력에 대한 인식을 확장함에 따라 이 존재는 환경을 자신의 비전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형태의 세계에 있는 모든 자각하는 존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국소적인 자아감으로 시작하고 미리 정해진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반응함으로써 점차 자신의 창조력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자각하는 존재는 창조주와 같은 기본적인 창조력이 있지만 그 수준은 다릅니다. 이들은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마터빛 위에 투사해서 마터빛이 그 이미지를 실질적인 또는 물질적인 형태로 형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자각하는 존재는 또한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각하는 존재들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이미지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또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든 마터빛 위에 투사할 능력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들은 특정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이들이 마터빛 위에 투사하는 이미지들을 물질적인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이미지들을 마터빛 위에 투사합니다. 이후 이 과정의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자각이 성장하게 됩니다.